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60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는 어떠셨나요?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억지로 일으켜서 다녀오셨죠. 그거 다녀오면은 잠이 싹 달아나서 천장 보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뒤척이고, 이거 겪어본 분만 아시는 고통이거든요.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늙어서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시는 거,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가 무려 15년간 수만 명을 추적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 심근경색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2배가 넘었어요. 아니, 교수님, 소변 마려운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심장이랑 뇌는 밤에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심장이 밤새 비상근무를 하니까 엔진이 과부하 걸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시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챙겨 드셨던 것, 혹은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잠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그 습관이 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비결, 그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던 분인데 이 방법을 딱 2주 하시고 나서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싹 빠진 채로 아주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도 한결 맑아지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그리고 어젯밤 새벽에는 몇 번이나 깨셨는지 댓글로 지역이랑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이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게 공짜로 보시는 최고의 건강보험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밤새 골아 떨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야간요, 즉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현상을 의학용어로 야간단요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밤에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깨신다면 이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비뇨기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은 우리 아파트의 수도관과 같고요. 신장은 그 수도관에 달려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정수기 필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대형 물통 하나를 매일매일 걸러내는 셈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해보세요. 붉은 피가 심장에서 쿵쿵 박동을 치면서 온몸으로 쑥쑥 흘러가고 그 피가 콩팥에 도착하면 미세한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요. 필터에 녹이 슬면 걸러내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낮에 못 걸러낸 노폐물과 수분을 밤에 억지로 빼내려고 콩팥이 야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신장 건강이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사실 신장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면 얼굴 붓기도 빠지고 피부톤도 맑아지고 동안을 유지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비싼 화장품 바르시기 전에 신장부터 관리하시는 게 진짜 동안 비결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60%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신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어디서나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 겪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야간요가 단순히 불편한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시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진짜 회복되는 건 깊은 수면 중일 때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시면 이 귀한 회복 시간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피곤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요즘 건강 수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건강 수명의 시작이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낮에 활력이 넘치시고 뇌가 맑아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십니다. 요즘 동안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비싼 시술 받으시기 전에 숙면부터 챙기시는 게 진짜 동안의 비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야간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건 짠 음식 위주의 한식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김치, 젓갈, 찌개류가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이게 부종과 야간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식습관은 조절하면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면 방법만 알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야간요가 뭔지, 우리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밤마다 화장실을 가시게 되는지 그 원인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에 잠잘 때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이뇨 호르몬, 영어로는 ADH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 공장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밤새 소변량이 딱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시면서 이 공장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혼자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소변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이 밤에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는 야간 근무를 밤새 하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님들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항이뇨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절반이요. 공장장이 밤밖에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밤새 일을 하니까 콩팥의 미세혈관에 노폐물이 꽉꽉 들어찹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가득 끼는 것처럼요. 신장이 밤에 좀 쉬어줘야 다음날 낮에 또 독소를 걸러낼 텐데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신장이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진짜 심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야간요가 심한 분들은 5년 내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자꾸 깨시는 거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고 가볍게 넘기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과로사 직전이라고 주인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은 이해되셨죠? 우리 몸속 소변 공장이 나이 들어서 헷갈려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이에요. 우리 방광은 원래 느긋한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가득 찰 때까지는 꾹 잘 참거든요.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주무셔도 돼. 이러면서 버텨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이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다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큰일 났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잠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지죠.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가십니다. 근데 막상 가보시면 어떠세요? 시원하게 콸콸 나오나요? 아니죠. 찔끔 나오고 마는 거예요. 갔다 오시면 또 허무하시잖아요. 겨우 이거 보려고 잠을 깼나 싶고. 이게 바로 방광 예민해지는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에요. 아니, 당뇨도 없는데 무슨 혈당이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의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 에피소드와 야간요 빈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셔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옵니다. 방광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방광이 중간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문제예요. 여러분, 낮에 활동하실 때 보면은 저녁쯤에 양말 자국이 쑥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요, 밤에 침대에 딱 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 아래에 있던 물들이 누우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하지부종이 있는 분들은 누운 후 약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소변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든 지 2시간, 3시간 만에 첫 번째 화장실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다리가 부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종이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거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시는 게 아니라 몸에 쌓인 물을 버리려고 깨시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고혈압 유병률이 무려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요와 심혈관 질환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부종이 심하신 분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아리 쪽에 수분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낮 동안 쌓인 이 수분의 양이 많으면 500ml에서 1리터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생수병 하나에서 2개 분량이에요. 이 물이 밤에 전부 소변으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요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 심장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때 심박나트륨 이뇨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호르몬이 소변을 많이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변 공장이 졸고 있는 호르몬 문제. 둘째, 혈당이 널뛰어서 생기는 뇌의 착각 문제. 셋째, 다리 부기가 소변으로 변하는 체액 순환 문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왜 밤에 깨시는지 정확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시는데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믿고 계시는 가짜 상식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아예 끊으셨어요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아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 하고 뇌에 비상벨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서도 과도한 수분 제한이 오히려 방광 자극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셨던 70대 김어르신도 저녁에 물을 딱 끊으셨다가 야간요가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식사 후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드시라고 안내해드렸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돼요. 아예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오후에 커피를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했어 하시는 분들, 이게 콩팥과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본인은 안 취하셨어도 우리 호르몬 공장은 취해버려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알코올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공장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니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음주를 삼가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퇴직하시고 나면 저녁에 친구분들과 한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술이 아니어도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놓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고 함께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정말 술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양도 소주 한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날은 잠들기 전에 물을 한 모금 정도만 드셔서 탈수를 방지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요, 팔자 탓을 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질병관리청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야간뇨 빈도에서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방치가 쌓여서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습관을 바꿔봐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아. 병대 하시면서 조금만 느낌 오시면 바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방광을 더 나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도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워버리시면요, 방광은 나는 이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돼요. 적당히 참는 연습,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 적당해요. 물론 무리하게 참으시면 안 되지만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실수입니다. 이 모든 걸 약으로 고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야간뇨의 60%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뇌를 강제로 끄는 거라 낙상 위험만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일어나실 때 넘어지시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골절로 이어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과 저녁 습관 교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약에 의존하시기 전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먼저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본인이 내 이야기네 하시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해결법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야간뇨의 3가지 원인은 호르몬 노화, 혈당 불안정, 체액 순환 문제였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5가지 실수는 물 끊기, 저녁 술, 팔자 탓, 참기 포기, 약 의존이었습니다. 원인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약속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에 꽃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싹 잡고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살려주는 비결 말씀드려야겠죠? 그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해결합니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배고파서 비상벨을 건다고 했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설탕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꿀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약 1대 1.2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마치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면서 동시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잠결에 깜짝 놀라지 않게 에너지 충분하니까 푹 자도 돼 하고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에다가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취침 전 소량의 천연 당분 섭취가 야간 저혈당 빈도를 유의미하게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지친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꿀 속에는 무려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카탈라제, 어려운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녹을 싹 닦아준다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녹 제거제를 넣어서 물이 다시 잘 나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지겠죠. 몸에 쌓여있던 부기가 싹 빠지면서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게다가 이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K뷰티 트렌드에서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신장이 깨끗해지면 독소가 빠지고, 독소가 빠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면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부교감 신경을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활동 모드로 유지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리를 수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 스위치가 잘 안 돌아가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기어가 뻑뻑한 것처럼요.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라고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심장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시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골아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한 달콤한 게 아니라 뇌와 신장, 신경계까지 다독여주는 완벽한 조율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드시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효과를 3배 높이는 구체적인 복용법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까지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게 진짜 버리꽃에서 가져온 천연꿀인지 아니면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싸게 파는 대용량 꿀들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 벌꿀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양 벌꿀도 법적으로는 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신장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시더라도 반드시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동이온 소비라는 어려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게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기준으로 천연꿀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보셔도 가짜 꿀에 속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꿀의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꿀, 자파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시다면 부드러운 아카시아꿀이 좋고요. 나는 조금 써도 약 효과가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미네랄이 풍부한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밤꿀에는 철분과 칼륨이 아카시아꿀보다 약 3배 더 들어있어서 빈혈이 있으시거나 근육 경련이 잦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자, 꿀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복용법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야 해요. 첫째, 시간입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바로 이 시간대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뇌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꿀을 드시면 이 천연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자, 이제 비상벨 꺼도 돼 하고 신호를 주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일찍 드시면 정작 자셔야 할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시키느라 뇌가 못 쉽니다. 꿀을 드시는 시간은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양은 무조건 딱 한 스푼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5ml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두세 스푼씩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먹는 방법입니다. 꿀은 그냥 떠서 드시는 겁니다. 교수님, 목마른데 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째 이유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우리 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걸 설화 흡수라고 하는데요. 흡수가 훨씬 빨라요.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이유는 당연히 소변량 때문입니다. 꿀 드시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빼내느라 콩팥이 또 밤샘 근무를 시작합니다. 몸말이 전도되는 거죠. 입안에서 침으로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면 위장 자극도 없고 뇌에는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물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교수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꿀 먹기가 겁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히 걱정되실 겁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개를 드세요. 왜 하필 7개냐고요? 아몬드 7개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에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줘요. 게다가 아몬드의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안 하니까 뇌가 비상벨을 누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시다면 꿀에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전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요즘 아몬드가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치신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일반 분들이 티스푼 한 스푼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드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더 부으신다면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도 짚어드릴게요. 첫째, 꿀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드시지 마세요.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꿀 속에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80가지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열에 의해 파괴되는 거예요. 꼭 물에 타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 40도 이하가 딱 좋습니다. 둘째, 금속 숟가락으로 꿀을 뜨시면 안 됩니다. 꿀의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어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꿀을 드신 후에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꿀이 혀 및 혈관을 통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10분은 기다리신 후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꿀 복용법 말씀드렸으니 꿀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저녁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다리에 쌓인 수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잠들기 전에 이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수분이 신장으로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워킹 다이어트가 트렌드인데 건강도 지키고 체형 관리도 되니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저녁에 TV를 보실 때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쌓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만 이렇게 하셔도 다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순환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미 수분제 배치가 끝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실 일이 확 줄어들어요.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 한식은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은 게 사실이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이런 짠 음식을 저녁에 많이 드시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려고 하면서 부종이 심해집니다. 저녁에는 맑은 국이나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하루 공기밥 한 그릇에 들어가는 양 정도로 줄이시면 약 5g 이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방광 비우기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 그러니까 꿀 드시기 바로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양치를 다 하시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세요. 이 두 번의 화장실행이 방광을 깨끗하게 비워놓아서 밤에 깨실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면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시면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서 방광도 예민해지거든요.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꺼주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요즘 디지털 디톡스가 트렌드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종아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순환되면서 밤에 갑자기 신장으로 물이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족욕이 인기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서 종아리 마사지를 같이 하시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켜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카페인 타이머 관리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자제해 주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6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광도 자극합니다. 오후에는 루이보스 차나 보리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7가지 저녁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부담스러우시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꿀 1스푼과 산책만 하시고, 둘째 주부터 다리 올리기와 식단 조절을 추가하시고, 셋째 주부터 나머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그리고 추가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한국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째, 팥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동지에 팥죽 쑤어주셨던 그 팥이요.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이뇨 작용을 도와서 낮에 수분을 잘 배출시켜줍니다. 낮에 수분이 잘 빠지면 밤에 콩팥이 야근할 필요가 없겠죠? 팥을 삶아서 물만 마시셔도 좋고 밥에 넣어서 팥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녁보다는 점심까지 드시는 게 좋겠죠? 둘째, 호박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이요.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할 때 호박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리가 잘 부으시는 분들은 점심이나 간식으로 호박죽을 드시면 저녁에 다리 부기가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셋째, 마늘입니다. 우리 한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 필터에 걸리는 부담도 줄어들겠죠? 다만 생마늘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구워서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검은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콩을 참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검은콩, 서리태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매일 한 줌씩 볶아서 드시거나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짠 음식은 당연하고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량이 확 늘어납니다. 과일은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캡사이신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매운 음식을 워낙 좋아하시지만 저녁만큼은 조금 순하게 드시는 게 밤소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꿀의 3가지 기적은 뇌 안정, 신장 청소, 신경계 이완이었고요. 황금복용법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천연 꿀 티스푼 1스푼, 물 없이 설화 흡수였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아몬드 7알, 신장 수치 안 좋으신 분은 반 스푼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저녁 습관은 산책, 다리 올리기, 식단 조절, 방광 비우기, 수면 환경 관리, 종아리 마사지, 카페인 타이머 관리였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약으로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밤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치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도 치미병, 즉 병이 되기 전에 미리 다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만약 야간요가 2주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으시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주세요. 야간요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질환, 신부전,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으시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셨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꼭 활용해보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깼네. 어라? 화장실 가도 양이 좀 늘었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뇌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통 3일이면 몸이 좀 가볍네 싶으시고 2주면 어머 나 어젯밤 한 번도 안 깼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환자분도 정확히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2주째 되니까 아예 한 번도 안 깨시게 된 거예요. 가족분들이 아버지가 달라지셨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소변 일기를 쓰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밤에 깬 시간과 횟수를 적으세요. 둘째, 소변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세요. 많다 적다 정도로만 쓰셔도 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컨디션을 1점에서 5점으로 매겨보세요. 1점은 최악, 5점은 최고입니다. 넷째, 전날 저녁에 뭘 드셨는지, 술을 드셨는지, 산책을 하셨는지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면 어떤 날 야간뇨가 심해지는지, 어떤 습관이 효과가 있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실 때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날은 좀 나아졌다가 어떤 날은 다시 안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면 근육통이 오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콩팥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68세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시느라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어요. 낮에도 항상 피곤하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얼굴도 항상 붓어 계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미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고 포기한 표정이셨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꿀 1스푼, 저녁 산책, 다리 올리기, 식단 조절. 3일째 되시니까 밤에 깨시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일주일째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째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안 부었어요. 피부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아버지가 젊어지셨다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를 보실 때마다 제가 의사를 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살리고 야간뇨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야간뇨의 3가지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노화, 야간 혈당 불안정, 하지 부종으로 인한 체액 순환 문제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하는 5가지 실수는 물 끊기, 저녁 술, 팔자 탓, 참기, 포기, 약, 의존이었습니다. 셋째, 해결법은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천연꿀 1스푼을 물 없이 드시는 것이었고요. 넷째, 7가지 저녁 습관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신호를 읽기 시작하셨으니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나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자기 전 그 꿀 1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밤새 신장이 쉬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은 오늘보다 훨씬 맑아질 겁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한결 좋아지시고 몸이 가벼워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보세요. 꿀 1스푼과 5가지 저녁 습관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시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시는 분들,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2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자랑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지금까지 최용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